아 공포 영화? 공포 영화 좋아해? 공포 영화 좋아하니? 선생님 잘 보세요 공포 영화? 그걸 우리가 이제 영화관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러 가는데 싸요 거기는. 왜 내가 그걸 봐야 되는지 잘 난 모르겠어. 뻘뻘 나면서 보고. 그 좋아하는 사람, 좋아한다기보다 그 잘 보는 사람. 공포 영화. 좋아하지 않는데 그냥 진짜? 오늘? 나는 싫어. 공포 영화. 아니 뭔가 약간 현실성이 떨어져가지고 무섭지가 않아요. 왜냐면 선생님은 몰입이 진짜 강해. 몰입이 너무 강해서 막 눈물 나. 난 진짜 공포 영화 보는데요? 그러니까 몰입이 너무 심해, 쌤. 누구 죽을 때마다. 죽을 때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마다 으악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찔끔찔끔 막 나와.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마지막 본 게 셔터야, 셔터. 셔터라고요. 공포 영화로 유명한 나라가 어디냐면 미국은 안 유명해요. 미국은 그냥 제목에서 끝나요. 텍사스 전기톱 사기 사건 뭐 이런 거 보면 전기톱으로 죽이는구나. 그냥 이게 다야. 그렇지? 그런데 뭐야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거 보면 알고 있는 놈들 다 죽겠군 막 이게 다야. 근데 일본하고요 태국이 대박이야. 진짜 싫어. 일본하고 태국은 말이죠 일상에서 그냥 섬뜩섬뜩 생각하게 만들어. 막 대걸레가 갑자기 꿈틀꿈틀하더니 갑자기 쭉 올라가지고 사람이 되고 막 이런 거 너무 무서워. 그거 너무 그냥 들으면 픽션이지. 보면 무서워. 그래? 셔터는 대박이야. 셔터는 내가 봤던 공포 영화 중에 최고였는데 내가 그걸 그러니까 잘못 들어갔어. 영화관을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걸 그냥 옮기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본 건데 그러니까 잘못 산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이건 뭐냐면 엇박자. 공포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음악이거든요. 음악. 근데 그 음악이 엇박자로 주는 게 바로 이제 태국 영화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둔둔둔둔 빵 할 때 그 느낌 있잖아. 빵 할 때 우리 뭐 고개를 돌리거나 이러잖아. 근데 태국은 엇박자야. 그게 더 무서워. 그러니까 둥둥둥둥 해서 내가 빵 할 때 선생님이 음악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이때 빵 할 거야. 그럼 내가 딱 보면 그때 으악 이렇게 나와. 진짜 싫어. 엇박자로 나와. 그래서 결국은 내가 다 목격을 하는 거야. 근데 뻔하거든요. 기억나는 장면이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아주 기억나는 게 뭐냐면 카메라가 천천히 몰입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요. 이 뭐라고 하지? 그 애들이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단체 사진 찍잖아요. 그 사진을 계속 이렇게 가. 근데 한 놈만 이러고 있는 거야. 다 앞에 보고 있는데. 그 느낌 오지? 느낌 오잖아. 이놈이 돌릴 거 아니야 얼굴. 그래서 계속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음악에 집중을 했어. 저때 눈 감아야지. 그래서 계속 가. 한참을 가. 그러다가 빵 할 때 눈을 딱 감고 딱 봤는데 그때 딱 돌려가지고 눈 마주쳤잖아. 그래서 내가 소리도 안 지르고 소리도 안 나. 소리도 안 나는 거 알지? 숨이 호흡이 멈춰. 그래서 내가 충격 먹어가지고 그리고 막 주인공이 막 올라가. 그래서 저기 비서 따라 올라오잖아. 그 사다리 올라가다가 딱 봤는데 갑자기 사라졌네. 딱 보니까 저 위에서 보는 게 아니고 저 위에서 엄청난 속도로 막 내려오는 거야. 그게 아직도 기억나. 너 본 거 같아 방금. 나도. 막 내려와. 그러니까 거기는 굉장히 좀 초월했어. 주인공이 도망가다가 딱 봤는데 저기서 막 따라오고 있었어. 도망가다가 딱 봤는데 사라져. 어떻게 저기 끝에서 거꾸로 천장으로 뛰어오는 거야. 야, 이거 얼마나 무서울까? 그냥 다리가 얼어붙을 것 같은데. 야, 걔 태국 공포 영화 검색해 보세요. 진짜 좋아할 거야. 많이 받았어요. 친구가 맨날 보자 해가지고. 진짜? 넷플릭스 틀어보면 겁나 큰데. 진짜 무섭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저는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해. 스릴러도 안 좋아해. 그래서 세면 무조건 코미디나 범죄 도시. 제일 좋아하는 건 SF죠. SF나 아니면 그 범죄되면 그냥 때려부시는 거 있잖아. 맞아요. 그냥 압도적인 주인공이 나타나서 다 때려부시는 거 있잖아. 약간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이. 캐릭터가. 디제이. 너무 다른 거 아니야? 갑자기 공포 우울하다가 뾰로롱. 그렇게 즐겨보진 않아. 그러니까 잘 보긴 하는데.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맞은 것 같아. 가자, 사회자.
자, 이번 교내폭력 연설의 주제는 자, 사이버 언어폭력 세모. 다 P라고 쓰시고, 자, 근절 동그라미 S. 자, 노력합시다. 이거 우리가 할 토의 주제는 자, 결국 학생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죠? 연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밑에 줄 가로 묶어봐.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 자, 이제 시작입니다. 주의를 집중하게 하는 방법. A 파트에 있죠? 가자, 학생 1. 자, 우선 자, S를 찾아보는 거야. 자, 좀 새롭게 갑니다. 친구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해. 넓은 강당이기 때문에 자, 인기가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학생 2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재미있는 이야기. 수영 동의하지 않죠? 재미있는 이야기. 동그라미. 그때 학생 3이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걸 하자고 하죠. 뭐가 눈에 들어와? 그래, 신앙송 뭐 하자는 거야? 자, 시 동그라미 잡으세요. 자, 그래서 학생 1이 어떻게 합니까? 수영 동의해요? 네. 하잖아요. 도움이 되겠네. 밑줄 치고요. 엮어. 그러면 C에다 별표 치세요. 그러니까 S1, S2, S3가 나왔는데 결국 C로 수용동의가 되죠. 그러면 수용동의 된 부분에다 별표 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에다 별표 치면 돼. 알겠죠? 아, 이게 협의됐구나. 그럼 확실하게 눈에 들어올 거예요. 자, 학생이가 그 방법이 좋겠다. 얘네들 뭐냐. 자, 사회자 이제 하나가 끝났어요. 자, 사회자 B 보세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 논의해보자. 학생 1이 뭐 하죠?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자, 피해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 자료. 요거 밑줄. 효과가 뭐죠? 심각성. 거기다 밑줄. 자, 그랬더니 학생 2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의해라고 눈에 들어왔죠. 그렇죠? 그럼 저기 위에 피해 사례를 다룬 언론 보도 자료에다 별표 치시는 거예요. 수용 동의했으니까. 찾았습니까? 다시 갈게요. 자, 학생 1에서 두 번째 줄 오른쪽 제일 끝에 피해 사료를 다룬 언론 보도 자료. 그렇죠? 그게 S였죠. 그랬더니 학생 2가 뭐하니? 첫 번째 줄에 동의해. 그러면 위에 피해 사료를 다룬, 자, 발음이 안 되는데요. 거기다 별표 하나 치세요. 그렇죠. 동의한 건 별표 치는 거야. 자, 학생 2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줄. 가해자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르지만 사이버 언어폭력은 처벌받게 되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첫째 근거를 들어서 자, 경각심 밑줄 잡고요. 관련 법조항이 눈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자, 이거 동의하니? 그렇죠. 좋은 근거라고 생각해라고 돼 있죠. 관련 법조항에다가 별표. 자, 그리고 학생 3 볼게요. 학생 3은 또 뭐 하지? 통계 자료를 인용하지. 거기 보이지? 통계 자료를 이용하지. 이거 동의하니? 네. 동의하죠. 다 적절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통계 자료에다 별표. 자, 그럼 끝났어요. 첫 번째 의제에서는 C.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개. 자, 바로 뭐냐면 자, 언론 보도 자료, 그 다음에 관련 법조항, 그 다음에 통계 자료 인용.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럼 이건 끝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섬세하게 문제에서 물어봤을 때 찾아갈 수 있게 바로. 자, 그래서 자, 넘어가시면 자, 15번에 1번부터 5번까지 철저하게 다 how만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청중의 특성, 자, 2번에 공간적 상황, 3번에 근거 제시 순서, 효과적 전달 방법, 5번에 비언어적 표현. 그렇죠? 얘네들이 눈에 보였다면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16번. 자, 정답 5번이죠. 경각심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요. 오른쪽 끝에 제한이 적절하다. 이거 네 글자로 뭐라고 할래? 수양 일 동의. 예? 일부수요? 그렇죠. 수용동의. 수용동의. 자, 17번 볼게요. 자, 우리가 했던 이렇게 읽었던 방식으로 선지가 나오는지만 판단해. 자, 깨달음의 과정이야. 1번에 뭐가 눈에 들어가? 그렇죠. 관련 법조항이 눈에 들어오죠. 2번에 뭐가 들어오니? C.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에 뭐가 들어가? 그렇죠.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요. 자, 그럼 정답은 4번입니다.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 늘어날수록 자, 인과 문장으로 나왔는데 근거가 없다. 그렇지?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협상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협상. 오늘 협상하면 끝이에요. 협상 딱 2개 질문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화법 기타 담아 하고 나면 자, 화법이 끝나요. 굉장히 속도감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장문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자, 화법 협상을 한번 보는데, 자, 우리가 이제 내신 때도 협상을 했는데,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자, 1번, 2번, 3번 풀어보시는데, 먼저 첫 번째 문제에서 설명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협상에 대한 설명. 그렇죠? 이거 실시간으로 푸는 게, 아니, 그럴 필요 없겠구나. 이거 다 읽고 풀어도 괜찮다. 그지? 전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괜찮습니다. 자, 그냥 풀어볼게요. 자,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자, 뭐야, 이거 뭐라고 하니? 자, 필기하세요.
이거는 복사를 좀 해주는 게 낫겠다. 우리 다섯 명이었구나. 우리 하나, 둘, 셋, 예서가 왔구나. 둘, 넷. 자, 뒤로 넘겨주고. 자, 이렇게 줄 거였으면 괜히 썼어요. 자, 칠판 보자. 협상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체크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은 체크해줘야 된다가 바로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자, A에 여러분들 그 칠판 보셔도 되고 밑에 써 있는 거 보셔도 됩니다. 자, A의 원하는 이익을 우리가 잡는 게 중요하고 또 B의 원하는 이익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둘은 입장 차이예요. 입장 차이. 그 입장 차이의 어떤 기준, 공통성을 우리는 쟁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이익들을 얘기하지만 자,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수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필요 조건과 대안 이걸 묶어서 우리는 제한이라고 하는데요. 자, 수용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원하는 이익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결국은 절충으로 마무리돼요. 자,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핵심은 모두에게 이익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 파트를 좀 몰라서 선생님이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안 써 있는데. 필요 조건이라는 것은 해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런데 B가 만약에 수용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 자, 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대안을 B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 대안을 또 A가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수용 동의하지 않았을 때의 변하는 그 제안. 그것을 우리는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안 요 이제 의미 좀 해놨어요. 자, 좀 협상은 좀 이렇게 정신이 없어서 선생님 일부러 좀 복사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익을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한 식품 가공회사는 고속도로에 인접한 농업기반 도시인 땡땡시로 공장을 확장해서 이전하기 위해 자, 시청과 협상을 하는데 자, 회사 측에서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 그래서 이전 허가를 받으려 하고요. 이게 쟁점입니다. 자, 이전 허가 하느냐 안 하느냐 그 기준성이에요. 자, 그리고 시청 측에서는 주민소득을 늘려야 한다. 이때 여기서 동그라미하고 세모는요. 자, 인내심. 야, 이거 되게 오래 누르신다. 그렇지? 선생님 이거 한 번도 누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좀 이제 기다리는 편이고, 그리고 누가 이제 이렇게 끼어 들어오려고 하면 그냥 비켜줘요. 비켜줘요. 그래서 운전해서 시비를 붙은 적이 선생님이 운전하면서 단 한 번도 없어요. 사고도 한 번도 없고. 왜냐면 그게 편하죠. 굳이 내려서 막 뭐라고, 왜?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내가 가끔 이제 잘못은 아닌데,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가 나한테 이제 하는 경우 있어요. 안 봐요. 안 봅니다. 거기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냥 가요. 그냥. 따라올 것 같잖아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옵니다. 한 번 있었다. 한 번, 오토바이였던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오는데, 그 친구를 못 봤어요. 근데 선생님 잘못은 없어. 내 차선대로 왔으니까. 딱 내려서, 저기 탁 이제 뭐라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딱 와가지고, 그래서 내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네! 그리고 가던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목소리를 높이거나 싸우면 진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별일 없어요. 자, 선생님이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동그라미하고 세모는요, 자, 그냥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쨌거나 협상은 A하고 B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문제점 뭐 이런 거 원인 이거에서 세모를 친 건 아니고요. 철저하게 자, 어떤 회사에 관련된 건 다 동그라미 친 거고요. 이때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건 선생님이 좀 물결을 치는 편이고, 세모는 그냥 밑줄을 좀 치는 편이에요. 자, 여기서도, 자, 협의가 된 건, 자, 무조건 별표를 쳐줍니다. 볼게요. 자, 시청 측부터 볼게요. 시청 세모 쳤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비책부터 듣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했더니, 그냥 제안이라고 선생님이 쉽게 갈게요. 회사에서 얘기합니다. 저 하수 처리 시설 완비할 거예요. 그래서 정화 및 탈취 처리할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에게 이익인 거야? 오른쪽에 시청에게 이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모두 이익이어야 돼. 모두. 그렇죠? 자, 그랬더니 시청 측이 좋아요. 수용 동의했어요. 그래서 위에 별표 친 거예요. 하수 처리 시설 완비, 그 다음에 정화 및 탈취 처리에 별표를 친 겁니다. 좋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자, 그 다음 시청에서 자, 필요 조건을 얘기합니다. 자, 3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3배. 자, 그래서 주민소득을 자, 늘리려고 하는 거죠. 3배. 그랬더니 회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곤란해. 거기 보이죠? 곤란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뭐해? 곤란해. 거절했잖아. 거절하고 나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대안. 그렇지. 그래서 뭐니? 2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시청이 콜. 그러니까 위에 2배의 별표. 흐름 보이죠? 흐름 보이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시청이 또 얘기합니다. 필요 조건. 우리 지역 농산물 구입해줘. 그치? 주민소득 늘리게. 자, 그럼 수용동의 찾으세요. 좋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농산물 구입해줄게. 필요 조건이야. 됐죠? 해줄게. 그래서 위에 별표 안 쳤죠? 자, 그랬더니 시청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운송비 절감에 이득이 생기잖아. 너 비용 줄일 수 있잖아. 너에게 이익이잖아. 이거 나중에 할게. 이렇게 마무리. 흐름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농산물 구입에다 별표 쳤어 안 쳤어? 안 친 거야 아직. 이해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 돼요. 자, 그래서 넘기시면 자, 15번 아니죠. 자, 18번인가요? 1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면 즉 제3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없고요. 자, 1, 2, 3번 세 개 묶어봐. 자, 동그라미 1번 선지 볼게요. 경쟁이 눈에 들어오면 되고요. 협력이 눈에 들어오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오른쪽 끝에 타협이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 절충이 눈에 들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1, 2, 3번은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죠? 이게 바로 협상의 본질이에요. 자, 19번 보시면 자, 19번에 우리가 정답이 3번인데요. 자, 기억을 보니까 자, 기억은 이전 허가해 주세요. 요구죠? 그쵸? 요구. 자, 니은 보니까 자, 니은은 곤란해. 이 얘기죠? 불가능해. 맞습니까? 그래서 곤란하다고 하니까 이것은 바로 양보할 수 없는 한계, 마이너스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자, 20번 보니까 모의 협상에서 제시된 제안. 제안은 2개요. 필요 조건과 대안인데요. 자,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볼게요. 회사 측, 그래,
자, 추가 채용학계 있죠? 그럼 이거는 주민소득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이익이야? 그렇지. 시청에게 자 이익이고요. 지역 농산물 원료로 구입해줘. 그러면서 회사 운송비가 절감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비용이 주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이익? 회사에게 이익. 이해갑니까? 왜냐하면 앞에 페이지에서 저기 꼭대기 학습활동 두 번째 줄 회사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 이게 뭐예요? 원하는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시청은 뭐예요? 주민소득을 늘리는 거. 이게 원하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지? 그러니까 결국 모두에게 이익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제한. 이해가죠? 이렇게 읽었으면 괜찮아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협상으로 좀 들어갈 거예요. 자, 오늘 요거 끝나면 바로 보내드리죠. 자, 3개 있습니다. 자, 시작.
선민이 생각이 옳았던 것 같아. 저렇게 어떻게든 활용 방법을 우리가 찾기로 했잖아. 저렇게 하니까 괜찮네. 집에 애들 필요 없는 거 다 갖다 놓으라고 얘기해. 그리고 나서 하나 갖다 놓고 필요 없는 거 갖다 놓는 거니까 자기 거 갖다 놓고 필요한 거 가져가게. 뭔지 알지? 하나 가져오면 하나 여기서 괜찮은 거 있으면 가져가. 그거 괜찮겠다. 그치? 여러 개 가져가면요. 그럼 여러 개 가져와야지. 오. 네? 그죠? 그런 느낌? 자기 거 놓고 하는 거. 그지? 그러죠. 괜찮은데? 괜찮겠다. 근데 여러 개 가져온 애들도 있겠지. 어차피. 믿음이니까. 자, 가볼까요? 자, 답부터 불러드릴게요. 자, 21. 내가 제일 잘 나가. 자, 5번입니다. 자, 22번에는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3번에는 4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아마 22번이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볼게요. A부터 봅니다. A. 자, 전체적으로 쭉 읽어가면서 볼게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협상에서 다루지 못한 자, 물결 주세요. 축제 공식 명칭. 자, 요게 핵심입니다. 자, 밑에 A로 갈게요. 그러면 저희 입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크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축제 공식 명칭은 두 마을의 이름을 나란히 하되, 자, 물결 치세요. 저희 마을 이름을 먼저, 요거 물결 한번 쫙 쳐봐. 아니면 여러분들 뭐 밑줄 쳐도 돼. 했습니다. 그랬더니 B는 곤란해. 밑줄. 우리 마을 이름이 앞섰으면, 여기다 밑줄 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쟁점은 뭐예요? 마을 이름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A로 갈게요. 공동개체와 관련해서 잘못 생각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뒤에 물결 한번 갈게요. B 마을도 공동개체가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합의한 것 아닙니까? 자, 여기에 우리가 체크했다면, 그치? 그러니까 이건 지난번 합의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익이 돼서 판단해서 합의했잖아요. 그럼 여기다 밑줄 쳤죠? 어디로 가시냐면, 거기 전체 텍스트 밑에서 두 번째 A 찾아보세요. 두 번째 A. 밑에서 두 번째 A. 저기 밑에 두 번째 A. 자, 이렇게 시작하죠. 지난번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 같은 A군 마을끼리 자, 온당치 않습니다. 거기 보이니? 요거하고 쭉 엮으세요. 선생님 봐. 이렇게. 쭉 엮어 들어갑니다. 쭉 이렇게. 그렇죠? 이게 지난번 합의에 대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자, 아닙니까? 자, 그랬더니 무슨 뜻이지요? 자,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B마을은 자, 경제 활성화. 이게 뭐예요? B가 원하는 이익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다 선생님은 그냥 밑줄을 쳤어요. 동그라미 세모에도 괜찮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나눠서 확실하게. 자, 경제 활성화. 그렇습니다. 자, A가 원하는 이익 어디 있습니까? 물결 쳐볼까요? 저희는 저희 마을을 전국에 알리는 것. 이게 원하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이익이 다 나왔어. 하나는 돈이고요. 그쵸? 하나는 유명세예요. 그쵸? 두 가지. 자, B가 글쎄요. 축제 명칭에서 앞쪽에 표기되는 것은 의미가 커요. 자, 우리 마을의 인지도가 높다고 하더라도 자, 원하는 조건 얘기하세요. 이제부터 시작. 자, B. 자,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경제적 이득. 자, 이거 원하는 이익이죠? 그렇죠? 위에 있는 경제 활성화하고 엮어봐. 쭉 엮어. 선생님은 이런 거 좀 좋아해. 그러니까 뭘 좋아하냐면 여기 보세요. 보여줄게.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쭉 그냥 엮어버려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선생님은 이제 스스로 이제 수직 독해라고 하거든요. 요 얘기 있으면 선생님이 이제 볼 때 위아래를 좀 같이 보는 편이라서 나오면 쭉 이렇게 연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서 지문을 찢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렇게 엮어 가시면 입체적으로 좀 보이는 편이에요, 선생님. 이제 독서도 마찬가지. 좀 그런 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좀 보여드렸어. 경제적 이득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엮으면 위에 경제 활성화를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읽어가다가. 그래서 첫째 동그라미 잡고요. 어디 밑줄 칠래요? 우리 마을 특산품을 축제 캐릭터. 정말 쓸데없는 짓이죠. 그쵸? 자, 둘째 갑니다. 둘째 동그라미. 어디에 밑줄 칠까요? 그래요. 60%가 눈에 들어와요. 완전히 도둑놈들.
전체 행사 중 60%. 자,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자, A가 뭐라고 합니까? 곤란해. 그쵸? 자, 그래서 대안 제시하죠? 몇 프로? 50%. 좋아요. 이렇게만 체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합니까? 파토! 그렇지? 나 혼자 할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나온 게, 야, 지난번 합의했잖아. 그렇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걸 읽어가면서 처음에 저기에다 밑줄 쳐놓고 그 다음에 지난번 합의했을 때, 아니, 지난번 합의가 선생님, 내가 풀었던 걸 이렇게 복기해보면, 지난번 합의, 그래서 선생님이 위로 쭉 올라간 거예요. 아, 저기 있네? 쫙 이렇게. 그러니까 지난번 합의는 무조건 앞부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쭉 끌고 내려온 거예요.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 같은 땡땡군 마을길이 온당치 않습니다. 자, 아니야, 잘못 읽었죠? 파기하는 것은 같은 땡땡군 마을길이 온당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B가 좋아요. 그럼 50% 됐죠? 50% 동그라미 치고 별표. 행사 선택 하나씩 교대. 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그리고 나서 뭐 한대요? A가 그렇지, 우리 마을 이름을 먼저 표기 별표. 자, 됐습니다. 선생님 생각할 때 누가 이긴 것 같아요? A요. 축제 끝나면 B가 더 유명해질 것 같은데. 이름 앞에 표기하는 게 뭐 그게 대단합니까? 근데 얘가 앞에와 축제 명칭 자체 얘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앞에 하는 거. 그래? 그러니까 그냥 참 요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앞이든 뒤든 뭐가 중요하지? 선생님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예전에 월드컵, 한일 월드컵, 이란 월드컵 뭔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서. 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 어느 학원하고 합병을 한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있을까? STC가 있다고 치자. 그럼 뭐 STC 최룡선 국어학원 이거나 최룡선 STC 국어학원 뭐가 달라? 그러니까 자존심 그럴 수 있겠구나. 선생님은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실립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익에 그럼 대신 당신 60%? 그럼 난 60%. 그게 낫죠. 그게 낫지. 어쨌거나 최룡선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걸로 이렇게 막 기싸움하고 그 뭐라고 하지? 그 명예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서 선생님이 어차피 뒤에 최룡선인데. 만약에 STC 국어학원 그건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 근데 최룡선 영어학원 괜찮아요. 왜 내 이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뭐 없어 선생님은 그런 거. 그런 걸로 하지 않아 선생님은. 자, 그러면 21번에 5번이고요. 그래서 지난 협상에서 합의된 사항이 수정되지 않았죠. 그렇지. 그래서 수정에 X 치시면 되고요. 자, 22번. 자, A의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 의견이 적절하지 않다고, 즉 수용 동의하지 않아서 됐습니까? 자신의 제안에 동의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맞죠? 이렇게. 자, 23번에는 자, 바로 이럴 수 있었던 요인. 자, 어떤 게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23번에 4번을 찍을 때 조금 더 가야죠? 그렇죠. 모두 실현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선생님 네 글자로 뭐라고 했어요? 수용동의. 아니요. 모두 이익이요. 모두 이익이요. 됐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